네, 박항서 감독의 선전으로 분위기가 좋은 한국과 베트남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사업가 가족이 강도에 피습당해서 아내가 숨진 건데요. 그런데 범인이 검거되자 현지 경찰과 교민사회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요. 강도가 한인 사업가 A씨 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벌입니다. 흉기로 그 집안에 있던 아빠, 딸, 엄마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엄마는 사망했고요. 지금 딸은 다행히도 의식을 좀 병원에서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도가 훔친 돈은 300만 동, 고작 한화로 한 15만 원 남짓입니다. 스마트폰 4개를 뺏어서요. 이 피해자 한인 사업가의 차량을 몰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도주한 차량은 근처에서 불탄 채 발견됐습니다. 네, 현지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용의자 사진을 배포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었는데요. 167cm 그리고 하늘색 셔츠, 파란색 바지, 그리고 검정 구두를 착용했었죠. 관련 제보가 잇따랐고 결국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범인을 검거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25일에 이 남성을 검거하고 보니까 29세 한국인 이모 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총영사관 측에 경찰 측이 확인한 결과 일단 범행 일체는 다 자백을 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달 1일에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 이제 범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자백을 하고 이제 이 동기와 관련된 부분에도 수사가 좀 집중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한국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눌한 말투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보니까 네. 애초부터 범행 계획 단계부터 범행 실행 그 이후에 일련의 어떤 증거인멸 행위까지 사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연구를 했어요. 네. 일단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강도 행위를 할 때 어눌한 그 영어를 사용해서 베트남 그 현지민으로 오해하도록 그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범행 직전 대여섯 시간 전에 이미 이 피해자의 집을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침입로라든지 도주로를 좀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행 도구 준비했잖아요. 마스크, 장갑 낀 채 범행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시력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지 않고 범행에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차를 훔친 다음에 도주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5시경에 다리 밑에다가 승용차를 불태운 건데, 이거는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즉시 또 본인의 거주지로도 안 갔어요. 동선 파악될까봐. 호치민시 도심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면서 출국을 준비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련의 과정이 완전히 치밀한 어떤 계획 범죄입니다. 네. 예. 그럼 김 팀장 혹시 일부 언론에서 현지 언론에서 청부살인 가능성을 제기했던데 취재해보니까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워낙 이 부부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 혹은 사업 관련해가지고 청부살해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씨를 고용한 것이다. 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팀에서는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청부살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과 친분이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부살인도 아니고 한국 교민이 왜 한국 교민을 상대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아까 필리핀에서 이제 치대를 졸업하고 사실 이제 관광 비자로 거기서 여의치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관광 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해서 이제 치과 관련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도 사실 우리 교민들도 많고 베트남은 우리나라 모기업이 사실 그 베트남 한 그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많고 커뮤니티도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인 일도 알아보고 그러려고 했겠죠. 근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부유한 사업가로 보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그 이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커뮤니티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냈겠죠. 이제 생활상이나 이런 걸 알아내고 자신이 이렇게 이 부분을 치밀하게 알아냈으니까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뭐 금품
제품을 갖고 간 건 얼마 안 되고 차도 나중에 불태웠다고 하는데 금고를 열려고 하다 실패해서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고를 열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겠지라고 계획을 이렇게 열심히 세웠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실패한 거죠. 예. 둘 다 어쨌든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일어났어도 경미한 범죄 같으면 강제 출국을 할 거예요. 네. 베트남에서. 근데 이거는 살인 범죄예요. 그렇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베트남 법에 의해서 베트남 법정에 쓸 겁니다. 네. 그리고 실형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형 마치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로 출국되면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또 처벌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